사천 항공산업대교는 송도군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현재 상황을 우선 이원섭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조금 전에 홍 아나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항공산업대교가 제2대교로도 불리는데 사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송 시장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꼭 이걸 해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제 당초 예산에 정부 예산에는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도원 시장님하고 여상기 국회의원님이 예결위가 시작되고 나서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 전격적으로 상정을 해서 사실은 당초에는 30억을 실설계까지 하기로 해서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이게 잘못하면은 예산회계법상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되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3억이 확보가 됐고 지금 사천의 국도 3호선에 지금 1일 48,000대 정도가 교통량을 가지고 있고 2021년도 되면 이제 국가항공산당 준공, MRO 사업의 확장 이렇게 되면 한 2만 1,000대가 또 추가가 되고 되면은 한 6만 9천 대가 국도 3호선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교통 체증을 뭔가에 대한 어떤 탈출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산업대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동부와 서부 3개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 시민들도 지금 대단히 환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역의 발전, 구 삼천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사천의 항공산업대교 지역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두 분께서도 이 사천 항공산업대교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두 분 다 생각이 같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천시가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국가 예결위가 끝나고 나서 3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왜 30억이 아니고 3억이냐라는 이야기 논란이 좀 있거든요. 예,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기 끝나고 나서 바로 사천시에서는 그 담당 국장이 기재부로 갔어요. 예. 자, 기재부로 가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답을 해주라. 자,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항공산단에 이 국도 3호선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돌파구로 만들 것이냐. 이거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아주 사천시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 연계해서 전반적인 도시의 발전의 틀이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천의 분양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인데요. 이 이바구거리도 먼저 이원섭 대표님께서 한번 던져주시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하고 같이 연관이 돼가지고 지역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사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기준공이 돼가 있는 아파트가 지금 미분양이 한 1,100세대. 1,100세대. 네, 약 1,1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향후에 아파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해보면 한 17,0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 가능하게 눈에 이제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LH가 하는 한 4,500세대. 그것도 이제 한 5년 정도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간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르가가 지금 1차, 2차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혜태공장 주변에 있는 아파트 한 1,000세대 가량 도미안에 한 600세대 그 정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싶은 게 한 3,000세대 그러면 토탈 한 4,000세대. 근데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주거가 그때 가서 만들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 같은 데도 보면은 신도시 제3기를 이제 출범을 시켰다는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와서 대안을 만든다는 거는 실질적 정책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천시가 향후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요 효과를 보면은 한 2021년경 국가산단이 준공이 되고 MRO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그 정도 수요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국가가 과연 국민의 그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논의가 되는 거거든 지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지금 보면은 지금 이번에 그 강릉 펜션 사고가 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강릉 지역에 그 펜션의 99%가 농어촌 민박으로 해가지고 좀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단순하게 하재 감지기라든지 소화기 정도 있으면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있으면 그냥. 거기에 이제 치명적인 어떤 허점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농림부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 또 뭐 문체부까지 나서서 이제 보완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국가가 지금 국민의 재산이나 안전을 갖다 책임을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 그 사고가 나서 전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예. 정말 이게 나라냐고. 이게 나라다워 나라를 만들 때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갖고 추진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쭉 일어나던 일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잖아요. 더 이상 국민의 눈물에 이제 눈물을 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일련 사고들을 보면은 제천 충북 제천의 스포츠 뭐 센터 사고, 밀양 요양원 사고, 그 다음에 낚싯배 영흥 낚싯배 사고, 그 다음에 뭐 아현동 KT 그 화재 사고, 뭐 백석역 지역 난방 그 인명 사고, 그 다음에 이제 KTX 탈선 사고, 뭐 그 다음에 종로 고시원 사고, 또 최근에 이제 태안 화력발전소 그 젊은 사람 사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천안에 천호동에 용업소 그 사고, 일련 사고들이 정부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일련적으로 지금 우리 당장 어떤 보완을 한다 해서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건 국가적인 책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지금 대비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매뉴얼이 재수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도를 해가지고 그 지방선거 공약 때 공약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 공약을 이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점이 그런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 충격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최저임금 가속이라는 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저임금이라고는 이 어떤 충격적인 부분들, 본질적인 부분을 버려두고 이렇게 대응적으로 간다는 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이에요. 서울시, 그 다음에 뭐 부산, 경남은 창원 정도 그렇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이 주도를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 지금요. 지금 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간과 민간 사업자가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민간 사업자한테 간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제로페이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 수수료가 제로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그 QR이라고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부분들을 배제하고 벤이라고는 유선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굉장한 그 경쟁을 치열해가지고 거의 수수료가 그 제로에 가깝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중에 일단 경쟁력이 안 생긴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데도 지금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4.5%밖에 안 돼 있거든요. 사용률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입률이 4.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가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이걸 해보자 그러면은 그걸 받아야 될 당사자가 당신분이 한번 당신이 알면 해보라 할 정도로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카카오 카카오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카카오페이. 그런데 그거는 그냥 시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3개월 만에 10만 명이 그대로 자동으로 이입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거 제로페이가 말하는 0%의 수수료에 대한 효과가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유인 효과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벤사가 지금 시중에서 약 한 20개 은행이 참여해서 가입을 했는데 은행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된 게 아니고 정부가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갔는데 벤사를 이용을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누가 책임지느냐라는 부분들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계좌이체 수수료 라는 부분들이 자기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계좌이체 수수료도 없다. 그리고 연구비, 개발비, 운영비를 전부 다 은행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은행에서는 전혀 이익이 없는 이 사업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은행한테 넘긴 겁니다. 근데 은행은 소상공인하고 별도로 자기들이 거래가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부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넘겨줘 버리니까 은행에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확산의 속도가 거의 안 될 것이다. 지금 정부가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이제 부가세
이 매출의 이 공제 부분이 벌써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5억까지 부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혜택이라는 거는 일반 중소에서 5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그 매출액이거든요. 그 정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카드사에서는 지금 일반 시중 카드사는 할인이라든지 할부라는 이런 혜택을 계속해서 밀고 가는 거예요. 가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카드사에서는 할인이나 할부를 주면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카드사와 은행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사람이 대출을 하거나든지 은행을 이용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시중하고 이거 제로페이가 하는 부분들은 아까 간치 부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논리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이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인데 금융연구원에 있는 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이 정도의 그 유인책이라든지 그 효율성 가지고는 그 전문가들도 실효성이 사실은 의문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 소비자를 별로 선호도 하지 않는 거를 유인하기 위해서 뭐 세금을 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너 재고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니냐고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의 실효성 또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결과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지나야 되지만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그리고 당장 여기에는 국가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만약 이 정책 실패되게 되면은 세금이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려스러운 부분들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저 진주 사천, 뭐 사천 진주 국가적으로 이제 항공 산업의 메카로서 가고자 한다. 대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사천이 중심이 되고 진주가 연계되는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진주 사천 연계가 하나를 보고 또 국가 산단도 양쪽 다 있으니까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APT 사업을 실패를 하고 난 이후 지금 사실은 지역에서는 굉장하게 항공산업 위기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사실은 항공산업이 카이가 굉장히 위기예요.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 제가 뭐 가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카이는 지금 위기예요. 정부도 지금 이게 위기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LAH 그 갱 공격 헬기 시제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이 사업들이 사실은 세계 항공 시장을 보면은 이 사업은 별로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에요.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LH가 갱 공격 헬기가 4.5톤이라는 어떤 그 헬기인데 지금 세계 시장은 갱 공격 헬기가 6톤으로 가거든요. 4.5톤 헬기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첨단 무기를 장착해 보니까 전혀 기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4.5톤이랑 6톤이랑 붙으면 그냥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를 싣고 날아갈 수 있는 헬기의 기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는 그 6톤으로 옮겨졌고 지금 수리온은 8톤이거든요. 차라리 수리온에다가 공격 헬기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4.5톤을 가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지금 4.5세대의 전투기를 만들고자 하는데 2025년, 2030년에는 전 세계는 6세대 전투기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4.5세대 전투기를 어디에 팔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가 저런 건재를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항공산업이 새로운 대안을 가져가야 된다. 그게 첫째가 뭐냐. 만약에 APT 사업이 됐다면은 이 클러스터 부분을 좀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APT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집적화를 통한 어떤 집중과 선택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중에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한국행 그 우주 발사체 이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 지금 저 진주 뭐 시에서 뭐 데모를 하고 이거 진주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뭐 이 부분은 이제 2015년 10월 달에 카이가 그때 당시에 진주시 경상대학교 카이 그다음에 김재기 의원이 MOU를 체고 일했거든요. 앞으로 항공우주 사업 부분은 진주에서 하게 열심히 뭐 서로 협의를 한다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MOU를 체결했는데 사천시는 빠졌어요. 사천시가 강력하게 항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이에 하성룡 사장 계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하성룡 사장은 사천과 진주가 싸우는 모습이 안 좋다. 우리는 일단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에 있는 그
우주산업 센터를 진주나 사천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를 가져오는데 목적을 두고 MOU를 체결한 거예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대비로 만들어지는데, 자, 한국형 발사체를 만들었을 때 상평공단을 진주가 주장하는 상평공단에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고흥나로까지 네. 옮기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고속도로라든지 일반도로를 통해서 사천의 SPP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상평 진주 IC를 통과하려니까 유유공간 3m밖에 안 돼 가지고 폭 4.8m니까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환으로 문산 IC를 통해서 사천 SPP까지 가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7개의 육교가 철거가 돼야 돼요. 고속도로에 있는 육교가 다 철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에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형 발사체 재원이 총 길이가 42.7m인가 그러대요. 그럼 1단, 2단, 3단으로 돼가 있는데 1단이 문제인 겁니다. 네. 1단이 약간 21.6m인데 이거를 트레일러에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트레일러 길이하고 이걸 해보니까 32m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1단의 직경이 3.5m인데 가장 낮은 트레일러, 뭐 슬라이딩 베드 트레일러 실러 보니까 높이가 5.9m 나오는 거예요. 네. 여유 10cm를 두니까 6m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주시라든지 일반적으로 고가도로는 5.7m가 거의 맥시멈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정촌에 있는 모심 그 고가도로는 4.9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주에서 사천까지 가는데 고가도로를 다 철거해야만이 상평공단에 발사체가 오는 거예요. 그럼 예.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입주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대립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카이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거는 카이가 또 결정할 사항도 아니에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네. 카이는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에요. 카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카이가 왜 그때 MOU를 했는 걸 이행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진주와 사천이 대립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